안녕하십니까. 광주 전남권 뉴스입니다. 전라남도 일부 시군이 공유재산을 부실하게 관리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일부 지자체는 골프장이나 리조트에서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국유지나 공유지에 대해 변상금도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유철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남에 있는 골프장 8군데를 비롯해 리조트 등이 국공유지 3만여 제곱미터를 무단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5년 넘게 사용료를 내지 않아 전라남도에 감사해서 적발됐습니다. 개인이나 법인이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국공유지도 25만여 제곱미터에 달합니다. 전라남도는 이들에게 3억 8천여만 원의 변상금을 부과하라고 일선 시군에 지시했습니다. 한 3억 8천 300만 원 상당의 변상금을 부과를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도 좀 부과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통보를 했고요. 시공유지 관리도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가 관리하는 부동산 종합 시스템에는 시군 명의로 등록돼 있으나 정작 시군의 공유재산 시스템에는 누락된 토지가 3만 천여 필지에 달했습니다. 이 때문에 8,200여억 원이 시군 자산에서 누락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각종 지식재산권도 허술하게 관리됐습니다. 특허청에 등록됐지만 시군 공유재산 시스템에서 빠진 재산권이 1,600여 건에 달했고 특허청에서 인정하지 않는 지식재산권을 시군에서는 관리하고 있는 경우도 180여 건이나 됐습니다. 전라남도는 형식적인 실태조사와 전담 조직이 부실해 공유재산 관리가 허술해졌다며 개선 방안 마련에 나섰습니다. KBS 뉴스 유철웅입니다. 준공이 되고도 분양되지 않은 이른바 악성 미분양 주택이 전남 지역에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3년도 12월 기준 주택 통계를 보면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전국적으로 1,857가구로 이 가운데 전남 지역이 1,212가구로 가장 많았습니다. 광주 지역의 준공 후 미분양은 221가구로 집계됐습니다. 한편 전체 미분양 주택은 광주 596가구, 전남은 3,618가구로 조사됐습니다. 어제 구례 소방서가 문을 열었습니다. 전남 지역 22번째 소방서인데요. 이제 전남 지역 모든 시군에 소방서가 설치되면서 재난 대응이 한층 강화될 걸로 기대됩니다. 보도에 손준수 기자입니다. 2020년 8월 당시 집중호우로 하천이 범람한 구례 마산면의 한 도로. 구례 119 안전센터에서 출동한 소방차 한 대가 물에 잠겼습니다. 폭우에 고립된 다른 차량을 구조하려다 소방차마저 빠져나가지 못한 겁니다. 119 안전센터에는 전문 구조대가 없고 인력과 장비도 부족한 상황. 당시 폭우 속에서 다른 구조 활동도 계속 늦어졌습니다. 들어오고 있어요. 우리 나가야 되는데. 가장 가까운 순천 소방서에서 가장 먼 구례군 산동면까지 거리는 직선 거리로 50km. 최소 40분 거리여서 대형 재난에도 빠르게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119 안전센터만 있던 구례에도 소방서가 생겼습니다. 지휘본부 차량과 화학소방차 등 장비가 새로 도입됐고 섬진강과 지리산이 있는 지역의 특성에 맞춰 순환사고와 산악사고를 전문적으로 대처하는 전문 구조대도 설치됐습니다. 전문화된 인원과 장비를 대폭 보강했습니다. 앞으로도 구례 소방서는 구례 군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방 안전점검이나 건물 준공 허가 등 소방 행정 업무도 가능해졌습니다. 가까운 읍에서 이제 소방서가 이제 개설되다 보니까 이것저것 뭐 좋은 점도 많고 좀 마음이 든든해요. 구례 소방서 개청으로 전라남도는 22개 시군에 소방서 설치가 완료됐습니다. KBS 뉴스 손준수입니다. 민주노총 공공연대 노동조합 광주시 사회서비스원 지부는 어제 광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시가 최근 기간제 보육 대체교사 62명을 해고하고 비담임교사 채용을 늘리기로 한 것은 지난해 8월 합의안을 무시한 정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노조는 또 비담임교사는 일부 어린이집에만 지원돼 보육의 질이 떨어질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광주시는 이에 대해 비담임교사 확대는 광주시 어린이집 연합회 등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광주시가 난임부부 지원 사업의 소득 기준을 폐지하고 난자 동결 시술비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시는 어제 출생 보육 분야 업무 보고회를 열어 이 같은 계획을 발표하고
현금성 지원뿐 아니라 의료와 돌봄, 생활 지원 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는 또 지난해 처음으로 문을 연 공공심야 어린이병원도 2곳 더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올스타 브레이크가 끝난 여자 프로배구가 5라운드에 접어들었습니다. 광주를 연고로 한 AI 페퍼스는 오늘 수원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현대건설과 맞붙을 예정인데요. 올 시즌 사실상 최하위를 확정한 AI 페퍼스가 남은 라운드에서 반등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최정민 기자입니다. 어이없는 실책으로 세트 포인트에 몰린 AI 페퍼스. 받아올리지를 못하는 리시브입니다. 하지만 필립스의 블로킹으로 듀스로 이어지고 블로킹입니다. 불씨를 살립니다. 이어 야스민의 호쾌한 스파이크와 끈질긴 수비로 세트를 31대 29로 가져갑니다. 하지만 3세트에서 줄곧 앞서다 듀스에서 뒤집히고 결국 4세트까지 내주면서 AI 페퍼스는 17연패에 빠졌습니다. 현재 2승 22패, 승점 7점을 기록하고 있는 AI 페퍼스. 이번 시즌 국가대표 출신의 오지영, 박정아, 이고은, 그리고 2순위 외국인 선수인 야스민까지. 멤버 구성은 훨씬 좋아졌지만 창단 첫 시즌만도 못한 성적입니다. 선두 다툼을 위해 매경기 총력전을 펼치는 현대건설이 5라운드 첫 선대여서 역시 승리나 승점을 따내긴 어려운 상황. 하지만 올스타 브레이크를 통해 충분한 휴식을 취한 야스민과 마지막 두 경기에서 화력을 자랑하며 부활한 박정아의 필승 조합. 그리고 신인급 선수들의 활약이 남은 5, 6라운드에서 발휘된다면 승점 자판기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페퍼의 가장 큰 단점이 주전과 비주전의 실력 차이가 너무 커요. 신인급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을 이끌어내고요. 특히 이번 시즌 사실상 최하위에서 벗어날 수 없더라도 선수들 스스로 패배의식을 걷어내고 외국인 감독의 한국 배구 적응이 좀 더 원활하게 된다면 다음 시즌 성적은 달라질 것이라는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정민입니다. 후원사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프로야구 기아타이거즈 김종국 전 감독과 장정석 전 단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판사는 김 전 감독과 장 전 단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결과 업체의 광고 후원 과정 등을 살펴볼 때 금품이 부정청탁의 대가인지에 대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김 전 감독과 장 전 단장은 기아타이거즈 후원사인 한 커피업체로부터 각각 억대와 수천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목포해양경찰서가 정선 명령을 따르지 않고 흉기를 사용한 중국어선 2척을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으로 납포했습니다. 목포해경은 지난 29일 오후 9시 40분쯤 신안군 홍도 서방 약 94km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중국어선 2척을 납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선박의 선장과 선원들은 불법 조업을 검문 검색하는 우리 해양경찰의 정선 명령에 불응하고 쇠파이프와 괄고리 등 흉기를 사용해서 단속경찰관의 등선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담양에서 발생한 주거용 컨테이너 화재 사고를 계기로 전남소방본부가 화재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벌입니다. 전남소방본부는 22개 시군 소방서와 함께 다음 달 1일부터 3주 동안 주거 취약시설과 전기 취급용품에 대한 안전점검을 진행하고 화재 안전상담과 대피교육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앞서 지난 28일 담양의 한 농장 비닐하우스에 설치된 주거용 컨테이너에서 불이 나 60대 여성이 숨졌습니다. 광주시립발레단이 20여 년 만에 낭만발레의 대표 작품 코펠리아를 전막 공연으로 선보입니다. 광주시립발레단은 오는 10월 예술의 전당 대극장에서 정기 공연으로 코펠리아 3회를 비롯해 올 한해 22편의 공연을 36회에 걸쳐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5.18 민주화운동 기념 공연인 디바인과 호두깎이 인형 등을 정기 공연으로 선보이고 기획 공연 발레 살롱 콘서트도 모두 8차례 펼쳐집니다. 전라남도가 상습 침수 농경지 5,700헥타르에 국비 898억 원을 투입해 배수 개선 사업을 추진합니다. 배수 개선 사업은 태풍이나 집중호우 때 피해를 입고 있는 50헥타르 이상 저지대 농경지에 배수장과 배수문, 배수로 등 배수시설을 설치해 매년 반복되는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올해 전라남도의 배수 개선 사업비는 지난해보다 205억 원 늘어나 2019년부터 6년 연속 전국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여수시는 지난해 석유화학물질을 배출한 사업장 454곳을 대상으로 운영 실태 등을 점검해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했거나 대기 배출시설 무허가 운영 등에 대해 모두 76건을 적발했습니다. 이 가운데 대기 배출시설을 무허가로 운영한 업체에는 사용 중지 명령을 내렸고 배출시설 비정상 가동 등 53건은 경고, 배출 허용 기준 초과 22건은 개선 명령을 내렸습니다. 특히 무허가 배출시설 운영이나 비산먼지 발생 억제 조치 미이행 등 9건에 대해서는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 우산 챙기셔야겠습니다. 기압골의 영향으로 광주 전남 지역에는 산발적으로 비구름이 지나고 있습니다. 비는 우선 오늘은 오전까지 5mm 미만의 약한 비가 내리겠고요. 오후에는 잠시 그쳤다가 내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에 다시 5mm 안팎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포근한 날씨 속 공기질이 좋지 못한 곳들도 많습니다. 오늘은 밤에 광주가 일시적으로 공기가 탁해지겠고요. 내일은 광주 전남 전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광주는 오전에 매우 나쁨 단계까지 지속했습니다. 오늘 비가 그쳐도 대체로 흐리겠고요. 평년 기온은 웃도는 포근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아침 기온도 어제보다 3도에서 11도가량 높게 시작하고 있고 낮 기온은 광주 12도, 화순 1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여수의 낮 최고 기온 11도, 순천 14도로 어제보다 1도에서 3도가량 높겠습니다. 목포의 한낮 기온 10도, 영암 13도, 강진 12도로 비교적 포근하겠습니다. 신안을 비롯한 도서 지역은 8도에서 11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먼 바다에서 최고 2m로 다소 높겠습니다. 당분간 예년보다 포근하겠고요. 일요일 오후부터 다시 비 소식 나와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1월 31일 뉴스광장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